네, 화요일에 함께하는 부동산 네트워크 오늘 준비한 순서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함께 해주실 전문가부터 소개를 해드릴 텐데, 자, 부동산 정책 연구소의 강성욱 소장님 나와주셨습니다. 네, 소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인사 말씀 전해주시죠.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최근에 이제 3기 신도시 2차가 발표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이제 신도시에 대한 관심 또는 새로운 주택 공급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은 것이 사실인데요. 아무래도 이제 그 투자의 제일 원칙은 아무래도 역세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신도시 중에 여기 들어와서 우리가 관심을 가질 만한 또는 재테크에 꼭 이제 그 알고 계셔야 될 그런 포인트를 집중해 말씀드려서 재테크에 도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장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최근에 부동산 시장에서 가장 큰 화두가 되는 것은 역시나 이 3기 신도시와 관련된 이야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자, 이 얘기를 조금 더 자세히 전해드릴 텐데요. 자, 소장님 그러면 강의 좀 전해주시죠. 네. 실제로 이제 정부가 계속해서 이제 그 주택 가격 안정화를 위해서 공급에 대한 그런 원칙을 지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7년 11월 달에 주거복지 로드맵이 만들어진 이후로 2018년 12월 달에 3기 신도시 이제 1차가 발표되었고요. 그다음에 2019년 5월 달에 2차가 이제 발표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저희가 이제 그 여러 가지 지역 중에서 전체적으로 조금 종합해서 그 중에서 이제 어느 정도 발표됐는지, 언제 공급이 되는지, 어느 관점으로 제가 투자 포인트를 봐야 되는지, 또 그 중에 핵심은 말씀드린 대로 역세권이기 때문에 역세권이 어느 지역에 들어오는지 이 관점을 한번 전반적으로 정리하는 시간을 한번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이제 문재인 정부의 수도권 신규 공급을 전체적으로 보면 3기 신도시 대형 같은 경우 한 18만 호 정도가 공급이 되고, 그 다음에 3기 신도시 중소형이 한 8만 호 정도가 이제 공급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거복지 로드맵으로 해서 한 6만 호 정도가 공급이 되고요. 그 다음 서울 지역은 실제로 신규 택지로 하지 않고 기존에 있던 공공부지라든가 이런 이제 유휴부지를 활용해가지고 이제 공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지금 정했기 때문에 한 3만 호 정도 공급돼서 전체로 보면 35만 호 정도가 공급된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아무래도 이제 지금 서울의 입주 물량이 금년하고 내년까지는 굉장히 많은 편이지만 그 이후에는 입주 물량이 아무래도 줄기 때문에 공급 물량이 줄기 때문에 선제적인 조치를 취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 언제부터 이제 공급을 하느냐, 아파트를 공급하느냐가 아무래도 관심사인데요. 첫 번째로는 신도시 대형 같은 경우는 2022년부터 입주자 모집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물론 조금 늦어질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아무래도 주민설명회 있었는데 주민설명회가 한 군데도 개최되질 못했습니다. 수용당하는 그 섹터 안에 이제 주민들이 반발로 인해서 못하게 됐는데요. 아무래도 일정은 조금 늦어질 것 같지만 어쨌든 계획은 2022년부터 입주자 모집 공고를 한다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중소규모 택지는 2020년부터 입주자 모집 공고를 하게 될 텐데요. 아무래도 이제 지역 우선 공급 원칙이기 때문에 만약 관심 가는 지역이 있으시다 그러면 미리 이제 그 좀 이사하셔가지고 미리 대비를 하시고, 아무래도 청약통장 과점을 잘 활용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경쟁률이 굉장히 치열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지역을 위주로 생각하시면 아마 굉장히 이제 도움이 많이 되실 거라 생각이 됩니다. 자, 그 중에서도 이제 3기 신도시 중에서 주목되는 3기 신도시하고 그다음 역세권에 대한 내용을 지역별로 하나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무래도 이제 가장 1순위는 과천의 과천동을 하는 과천지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서울에서 가장 가깝고요. 그다음 기존에 이제 과천 신도시보다 더 가까운 위치에 있는 데다가 기존의 4호선 선바위역이 이미 기존에 시설들이 갖춰져 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또 GTX 신호선이 이제 또 설치가 됩니다. 그러면 더블 역세권이 되게 되겠고요. 거기에 또 복합 환승센터를 만들게 됩니다. 복합 환승센터가 들어가는 지역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유동인구가 많고 또 업무 형태의 단지들이 많이 들어서고 유통 형태 단지들이 들어서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가격들이 좀 오르는 속성을 갖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요. 과천의 과천지구는 누가 보더라도 어쨌든 가장 입지적으로나 위치적으로나 또 거기 자조경주라고 그래가지고 업무시설 같이 들어가기 때문에 꼭 관심을 가지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미리미리 대응하셨다가 뭐 분양하는 게 3년, 5년에 걸쳐서 이제 나오게 되기 때문에 미리미리 대비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제1순위로 추천을 드린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하남의 교산지구가 되겠습니다. 하남의 교산지구 같은 경우는 기존의 3호선 오금역을 연장을 하게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오금역이 이제 3호선에 지금 끝나게 되겠는데 연장을 하기 때문에 이 연장 효과가 굉장히 큰데요. 이 연장하는 덕분에 가밀지구가 바로 그 다음 역이 가밀지구에 여기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가밀지구가 혜택을 볼 수 있는
가장 큰 지역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신도시가 들어가면서 철도망이 깔리니까 거기에 따라서 이제 중간에 있는 지역들이 상대적으로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밀지구는 오금역 바로 다음 역이기 때문에 굉장히 효과를 누릴 수 있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하남의 교산지구 같은 경우에도 가밀지구 그 다음에 또 본 이 섹터 안에 지구 안에 2개 역이 신설되기 때문에 이 지역도 이제 면밀히 좀 보시는 것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이제 세 코스만 걸치면 바로 서울에 접근이 가능하기 때문에 유심히 받을 지역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남양주 왕숙 지구가 있는데요. 사실 남양주 왕숙 지구는 좀 거리상으로 조금 멉니다. 멀기도 하고 남양주랑 원체 공급량이 많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관심이 조금 덜한 게 사실입니다. 그중에 이제 관심을 가져야 될 포인트는 아무래도 GTX B 노선이 들어온다는 게 가장 핵심 포인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인접 지역에 여러 가지 뭐 내용이 있지만 어쨌든 공급량이 많아지기 때문에 주변적으로는 조금 더 영향이 나중에는 갈 수 있는 지역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네 번째로 이제 관심을 가지셔야 될 지역이 뭐 실질적으로 한 세 번째 정도 됩니다. 고향에 이제 5월달에 발표한 창릉지구라고 볼 수 있는데요. 여기 핵심 포인트는 기본적으로 고양선을 신설한다는 포인트가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고양선은 고양시청에서 지금 현재 세전역까지 연결하는 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역이 3개가 들어가게 됩니다. 3개 역이 들어가기 때문에 아무래도 대부분 이 지역의 지구 안에 있는 지역들이 다 역세권 형태로 다 갖춰지기 때문에 관심 포인트다 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관심을 가질 부분이 이 세전역에서 연결돼 가지고 서부선이 서울대 입구까지 내려가게 됩니다. 거기에는 여의도를 거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신촌을 거치게 되고 이렇게 이제 그다음 구로 디지털 단지를 거치기 때문에 아무래도 업무 단지를 많이 거치게 됩니다. 업무 단지를 많이 거치게 된다면 이 노선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서울대 입구에서 시작을 해서 세저를 거쳐서 고양시청까지 가는데 아까 말씀드린 신촌을 거치고 여의도를 거치기 때문에 업무 단지를 거친다. 그래서 이 노선은 급행화까지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노선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 노선 안에 있는 이게 신도시이기 때문에 관심을 많이 가질 필요가 있다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이렇게 고양 창릉지가 들어오기 때문에 주변에서 지금 항의가 굉장히 많습니다. 아무래도 일산이나 파주 운정 신도시가 상대적으로 이제 조금 아무래도 영향이 이제 가게 돼서 지금 그 주민들이 여러 가지 항의를 하고 지금 그런 게 기사에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어쨌든 그 변론을 하더라도 고양 창릉지구는 기본적으로 서울에서 굉장히 가깝고 철도가 연결된다는 점에서 관심을 많이 기울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주목되는 3기 신도시 중에 이제 중소형인데요. 중소형 규모에서도 역세권이 들어오는 부분을 하나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성남의 복정 1, 2지구입니다. 이 지구는 지금 8호선이 복정역을 현재 이제 이용을 할 수 있습니다. 끝자락에서 이용을 할 수 있는데요. 복정역을 이용할 수도 있지만 중간에 복정역과 산성역 사이에 운암역을 지금 신설하기로 확정이 되어가지고 곧 착공에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운암역을 바로 활용할 수 있으니까 바로 운암 역세권이 되겠죠. 그러면 8호선 역세권이 되면서 이 8호선 자체도 지금 연장선이 북쪽으로도 연장이 되고 있죠. 그래서 아시는 것처럼 구리라든가 또 남양주의 다산신도시라든가 별내까지 연장이 됩니다. 그러면 길게 연장되는 부분이 있고요. 어쨌든 이 자체도 굉장히 큰 효과가 있지만 역세권이 들어온 효과도 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라인도 바로 앞이 바로 북쪽에 또 위례신도시가 있습니다. 위례신도시 길 건너 바로 남쪽에 있기 때문에 그 영향권 아래 있는 데다가 또 초역세권이 된다. 이 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용인의 구성역입니다. 용인의 구성역도 굉장히 이제 신경을 쓰셔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현재 분당선 구성역이 있습니다. 분당선이 이제 기존에 역이 있는데 이제 GTX A 노선이 공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용인역이 신설이 됩니다. 아시는 것처럼 용인에는 SK 반도체 클러스터가 들어오는 부분, 그래서 그 부분도 굉장히 크고요. 그 다음에 제4차 산업거래 가지고 용인 인근에 신경제 중심지가 만들어지는 것도 다 발표가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더더욱이나 이 역에서 관심을 가질 필요는 재테크 1번지는 아무래도 역세권이니까 역세권 중심으로 더블 역세권이 된다. 이렇게 보시게 되면 이 지역은 꾸준히 관심을 가지실 필요가 있고요. 나중에 경쟁률도 굉장히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시는 게 성남의 서현지구인데요. 역과는 조금 이제 거리가 있습니다. 간접 역세권 정도로 생각하셔야 되는데 어쨌든 서현이니까 분당에 들어온다. 분당의 기존에 어쨌든 그 도시의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같은 자리다. 왜냐하면 분당이 구도시만 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신도시에 대한 인근의 수요가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안산에 또 장상지구가 있습니다. 안산의 장상지구 같은 경우는 관심 포인트가 신안산선입니다. 신안산선은 여의도와 나중에 서울역까지 연결이 되고요. 그다음 독산을 거쳐서 이렇게 진행이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구로 디지털 단지역도 거치게 됩니다. 이렇게 거치게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서울 접근성이
뛰어나다. 그래서 서남권에서는 원래 개통이 되면 남아있는 몇 개 안 되는 어쨌든 간에 이제 철도 중에 하나다. 지하철 중에 하나다 볼 수 있습니다. 그 영향권 안에 원래 들어가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원래 이제 착공 들어간다고 하니까 말에 이제 들어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신설역을 만들어서 안산 장상지구에다가 두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영향권에 든다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 또 신도시 중에 이제 중소형 역세권을 다시 보시게 되면 성남의 신촌지구인데요. 성남이란 이제 그렇지만 이게 세곡동 바로 밑에 있습니다. 바로 배후에 있기 때문에 아시는 것처럼 세곡이 분양가 굉장히 쌌지만 가격이 굉장히 많이 높아졌습니다. 그 밑에서 분양을 하는 거라 같은 양형권에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아무래도 수서역과는 조금 거리상으로는 좀 멀다고 볼 수 있지만 어쨌든 수서역 간접 역세권이다 볼 수 있고요. 원래 또 수서역 같은 경우가 이제 역세권 개발이 본격화 진행이 되면 인근이 하나의 큰 섹터로 묶이기 때문에 영향권이 같이 들어간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관심이 많은 지역 중에 하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성남의 낙생지구 같은 경우는 이제 임해역의 간접 역세권이지만 어쨌든 이것도 분당에 해당되기 때문에 뭐 관심을 가지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군포 대야미 같은 경우는 4호선 대야미역 바로 인근에 짓게 됩니다. 이제 아무래도 4호선 라인 자체가 안산을 비롯해서 그다음 대야미, 삼본, 평촌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요. 가격이 그렇게 세지는 않습니다. 전반적으로 가격이 세지는 않지만 어쨌든 간에 역세권에 들어오는 신도시 규모로 들어오기 때문에 뭐 관심을 가지시면 손해 보실 일은 없다. 근데 아주 많이 올라가기도 어렵다. 이제 그렇게 조금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부천의 역곡인데요. 부천 역곡 같은 경우는 7호선 까치굴역에 바로 밑에 들어가기 때문에 아무래도 역세권에 만들어지는 중소규모의 이제 택지 지구니까 관심을 가지시면 역세권 신도시다, 역세권세 아파트다. 그러면 아무래도 오르는 속성이 있으니까 관심을 가질 만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전체적으로 요약하면 어쨌든 지금 만들어진 대형이든 중소형이든 여기 어떻게 들어오느냐, 그것이 서울 중심으로 여기 어떻게 형성이 되느냐에 따라 관심이 많은 포인트가 있는 게 사실이고요. 역세권 중심으로 생각하시면 아무래도 이제 가치 상승에 있어서는 많은 상승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런 걸 잘 유념하셨다가 나중에 재테크에 많이 활용하셨으면 많은 도움이 되실 거라 생각됩니다.